안녕하세요, 성산 케미티입니다. 먼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하고 개인 투자자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3월 첫째 주 3거래일 정도 동안에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떤 게 주도주에 들어와 있고 또 시장을 이끌어간 섹터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주도주들 중에 그 주도 섹터 중에 또 나름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이렇게 주말을 맞이해서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테마별 시세를 보면 그러니까 전일 대비 최근 3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최근 3거래일이라는 건 저번 주로 얘기하는 거겠죠? 자, 저번 주에 이 등락률 평균 최고 좋았던 테마가 메타버스예요. 자,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 가상현실 관련주인데, 이렇게 해서 증강현실 또는 AR, VR,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였고요. 또 쿠팡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 많이 움직인 종목들 중에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메타버스 관련 중에 벌써 꽤 올라간 게 많죠. 뭐 한빛소프트라든가 칩스앤미디어, 또 소니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핫했었기 때문에 너무 핫한 걸 또 위주로 또 그렇게 하면 쫓아가서 올려서 몰릴 염려가 있어서 그냥 이 중에서 특히 이제 CMS 에듀를 좀 보고 있는데 CMS 에듀를 보면 물론 지금 메타버스 관련들이 하도 핫해서 꽤 크게 높이 올라와 있는 건 위험해요. 그 크게 높이 올라와 있는 거를 바로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충분히 기다렸다 눌림목 같은 데 사는 게 좋죠. 자, 월봉의 위치, 그러니까 현재 주가의 위치는 항상 월봉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월봉의 위치가 이렇게 엄청 높은 데가 아니고 이제 완바닥, 투바닥에서 처음으로 상승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물론 일봉에서 그냥 크게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모든 주식은 그렇게 되질 않죠. 당연히 매물대도 맞고 또 자리 맞고 떨어집니다. 차트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쭉 당겨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잘 돌파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친구의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이때가 언제냐면 19년도 3월 달에 형성된 이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힘들죠. 일봉이라 너무 이렇게 이제 확 축소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크게 월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5개월 선, 이 5개월 동안의 이동 평균선인 5개월 선이 있는데 이게 상승을 하다 툭툭 꺾이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 자리가 변곡점이 되는데 첫 번째 저항선 이 자리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맞고 꼬리 달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변곡점을 쉽게 무시 못하는 게 일종의 매물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주봉을 보시면 저 꼬리를 갖다가 딱 대보면 주봉에서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들이 몇 개가 존재하는데 이때 이 강력한 매물대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꼬리를 달았죠. 근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자, 드디어 이 주식에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월봉의 현재 주가 위치를 받고 주봉에서 추세를 봤으면 자, 일봉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일봉에서 지금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이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보면 돼요. 일봉에서 보시면 중요한 변곡점과 옛날에 저가가 하나 있는데 이 밑을 빠이빠이 해놓은 거예요. 이 CMS에 들어간 종목이 나 이제 이 밑으로 안 갈 건데 너 돈 엄청나게 넣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빠이빠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가 되죠. 그럼 이 주식이 이제 다시 조정이 들어오겠죠. 자, 조정이 들어왔을 때 다시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물론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죠. 안 오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굳이 안 오는 거, 올라가는 거 쫓아가 사는 것보다 이게 낫습니다. 그래서 CMS에도 이게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떨어질 지점이 6,000원 초반쯤 되지 않을까 계상을 해봐요. 또는 6,000원 중후반. 그래서 이제 6,000원 초반이나 이런 데까지 자리가 밀려주면 이 자리를 딛고 잘 돌아 나갈 때 그때 신규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일봉의 이 변곡점 자리하고 맞죠. 이때가 이날의 시가하고 종가하고 맞먹으니까 6,200원. 지금 6,400원이니까 6,100원대까지 밀려서 잘 돌아 나가거나 또는 5일선을 잘 딛고 이렇게 있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해보는 게 어떤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대장주로 있는 선익 시스템인데 사실 부담감이 있어요. 선익 시스템은
너무 높아요. 월봉에서 물론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간다고 이렇게 했다면 또 상한가고 할 수도 있는데, 벌써 상한가를 꽤 많이 시연했죠. 이렇게 달달이 상한가를 시연하고 너무 급하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이런 종목 대응할 땐 철저하게 한 단타 투자, 짧게 짧게 끊고 나오는 그런 스킬이 있지 않는 한, 조금 어렵다고 보고, 단타 스킬 좋으신 분들만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또 알체라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데 신규 상장주죠. 자, 월봉이나 주봉에선 딱히 기준 잡을 게 없긴 하지만 이 종목이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종목이 진짜 우상향으로 잘 틀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봉의 오주선을 굉장히 잘 지켜요. 이렇게 2월 19일에 오주선을 돌파했으면 자, 이렇게 이쁘게 안착을 해주죠.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렇게 다음 주에 돌아 나가는데 다음 주에 또 음봉 하나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오주선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봉에서 높을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높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금 더 조정을 거쳐서 자, 이렇게 5일선 또는 이렇게 10일선 근처까지 조정 거쳤다 다시 돌아 나가고 여기 5일간의 평균 가격인 이 변곡점, 즉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리는 5일선이 상승의 따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이 생기는데 이 매물대를 소화했다고 만약에 판단이 들면 자, 이 앞에 있는 거래량보다 이때 거래량이 크죠? 소화했다는 판단이 들면 여기까지 밀렸을 때 매수, 돌아나간 쭉 들고 계시면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아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신규 상장주들은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있으면 추세가 잘 살아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추세가 살아나고 있을 때 이럴 때 매수해야지만 좋고 이게 추세가 5주선을 이탈하거나 깨놓는 상태, 이런 상태, 그러니까 5주선을 이탈했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일봉에서도 이렇게 우하향의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추세에 턴을 해줄 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어쨌거나 2월 3월 3일 날 거의 한 18%, 다음 날도 한 4%또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2, 3일 정도 조정 거친 뒤에 올라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이 보여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렌텍이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안정적으로 흐르죠. 일봉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몇 개 있긴 한데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조금 높기는 해요. 높긴 한데 엄청나게 급상승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이렇게 한 달 올라가고 자, 다시 한 달 조정. 저번 달에 꼬리 달고 이번 달에 다시 5개월선, 즉 장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5개월선이 하는데 이 5개월선을 잘 지키고 있어요. 이 상태를 보면 자, 아직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요. 주봉에서 이제 보시면 5주선을 잘 유지해야 이제 비로소 상승 추세 시작이 되는데 저번 주에 5주선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지지선인 20주선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 시장 상황이 조금 낮춰서 20주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가거나 5주선이 이쁘게 돌파 시도할 시도가 나왔을 때 그때가 바로 일봉에서 이렇게 황금 일선 21선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벌써 한번 꿈틀거렸죠. 3월 3일 날 이렇게 21선 밑에서 이렇게 21선 돌파하면서 꼬리가 달리는 모습은 이렇게 이 변곡점들을 돌파하는 즉 매물대 작업 과정이 돼요. 이 과정이 끝나면 좋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틀간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이 21선 회복해 주면 자 21선 회복할 때 매수해 놓으면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렌텍은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좋은 거 선택해서 눌림목에 있는 게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은 AR, VR 이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AR 관련주로 좀 돼 있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주도주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조 바이든 그 취임하기 전에 그 항상 그 대권 경쟁에 있을 때 결국은 이 해상폭력이나 이런 뉴그린 정책들이 정책에 있는 이 관련주들이 강했었죠. 막 상한가 시현하고 몇배씩 올라가고 이렇듯이 시장에서 이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찾는 게 중요해서 이거를 이제 아침마다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촬영해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주 끝나면 이렇게 이제 가끔 챙겨볼 생각인데 저도 공부도 되고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증강영상 AR, 가상현실 VR 이것도 당연히 자 메타버스랑 관련이 깊겠죠. 당연히 그쪽에 엮여 있는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자 당연합니다. 이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몇 개 살펴볼 건데 보시면 자 텔레칩스로 보시면
월봉에서 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들이 사실은 지금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가고 있어요. 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간다는 얘기는 좋은 기조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좋다는 얘기해 주식이. 그렇지만 그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철저하게 대응해야 돼요. 이 텔렉시스 같은 경우 월봉 전 고점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이 5개월 선하고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애매하게 있어서 과연 매수를 하면 어디서 손절해야 될까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우주선에 딱 붙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진짜 올라가고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종목은 절대 우주선 이탈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오늘 잘 타고 올라가다가도 이 10월 23일처럼 우선을 깨놓으면 깊은 조정이 들어옵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봉 하나가 한 주죠. 한 주, 두 주, 세 주, 그러니까 두 달, 두세 달을 고생을 시켜요. 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엄청 지루하죠. 그래 놓고 다시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번 주에 우선 이탈하지 않은 건 긍정적인 모습이라 일봉에서 이렇게 21선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일봉에서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매수해 놓으면 또 한 번 좋게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때 2월 16일 날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시연되면서 18% 이게 몇 프로냐면 23%, 그리고 다음날 7% 이렇게 하면 30% 가까이 올라갔다 조정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30% 갔다 쭉 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정이 들어오죠. 이 조정이 들어올 때 절대적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자리가 이렇게 21선이죠. 21선 차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가고 있고, 주봉에서 아직 5선 이탈 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탄탄하지만 5선 이탈하면 꼭 대응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젠백스링크, 팅크웨어, 이지혁 스튜디오가 들어와 있는데, 자, 이지혁 스튜디오 잠깐 볼게요. 이지혁 스튜디오 보면 월봉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하죠. 지금 저번 달 한 달 조정 거치고 다시 돌아나가고 있는데 최고점이 1,900원대예요. 그래서 이 1,900원대를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 보통 주식들이 전고점에 파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자, 저 2월 10일 날 오수선 이탈하면서 요렇게 이 3주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3주간의 조정이 있은 후에 이 주식이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하기 위해선 오수선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이쁘게 오수선에 딱 올려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수선 찍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드디어 가격 조정이 들어왔는데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한번 조정이 오면 이렇게 21선 근처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21선을 딛고 얼마나 잘 돌아나가느냐가 중요하고, 가깝게는 일봉에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자, 5일선을 잘 타고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중에서 조금 살펴보고 싶은 게, 이제 재무가 너무 불안한 거는 그래서 너무 이제 시총이 낮거나 이런 거 불안한 게 있습니다. 에이트원을 볼까요? 에이트원은 어제 좀 괜찮아 보여서 에이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트원의 재무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현금 유보율이 1300% 엄청 많은 거죠. 현금이. 부채 비율이 65%가 빚은 거의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하다가 이번 흑자로 이제 돌아섰는데 적자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어쨌거나 재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 친구 월봉 H가 좀 재밌어요. 비록 전고점 근처에 있다고는 하나 지금 이렇게 강력한 매물대가 있었거든요. 이쪽에 그 16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냥 크게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면서 계속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 자리를 결론적으로 지금 돌파해 놓은 거예요. 종가상 딱 돌파해 놓고, 물론 이렇게 20년도 이럴 때처럼 다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꼬리가 우리 2m를 안 갈 건데 하고 잘 지켜주고 있고, 이 상황을 끌고 주봉에 오시면 이 5선을 잘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물론 다음 주에 5선까지 또 밀릴 수 있긴 한데 일단 추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친구가 첫 번째로 맞고 떨어질 자리가 이 쌍봉, 그러니까 주봉에서도 쌍봉이 형성되는데 이 매물대가 있어요. 이 자리를 맞고 지금 살짝 밀린 거죠. 이 자리를 뚫는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역사 속으로 보낼 수 있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월봉은 현주가의 위치, 주봉은 추세, 자, 일봉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습니다. 지금 11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고 지수가 안 좋은데도
물론 꼬린 달긴 했지만 이렇게 잘 지켜줬어요. 이 친구 5일선 위주로 한번 매수매도 한번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이 잔잔하던 거래량보다 이렇게 그 메타버스 테마를 타면서 3월 3일 날 강하게 상승했죠.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아니 음봉으로 밀려서 이렇게 5선까지 밀릴 수 있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일봉에서 우리 이 밑으로 안 갈래 다시는 하고서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저 자리를 뚫어줬죠. 이 자리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론 이제 월요일날 또 메타버스 관련 핫해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지만 또 밀릴 수도 있는 거죠. 밀렸을 때 이 자리만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주면 다시 한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투자 매력이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이제 그 AR, VR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VR 쪽을 한번 볼 거예요. VR 쪽을 한번 보면 한때 좀 핫했던 이 VR 쪽 중에서 이 덱스터하고 그 영화 관련주 중에 숏박스 이렇게 두 개가 여기 있어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덱스터 이 전장 보면 괜찮아요. 덱스터가 이 월봉에서 일봉에서는 좀 높아 보여요. 지금 일봉에서는 이날 11% 그러고 3월 4일도 한 9%대가 가면서 갑자기 큰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일봉에서 높아 보이지만 현주가 이체는 제가 월봉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월봉에서 보면 이제 그 4개월째 올라가서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이제 급하게 올라가다 보면 또 한 달 정도 조정받기는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지겨울 수 있긴 한데 추세는 지금 굉장히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죠. 그러면서 가장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그 이평선 하나가 있는데 모든 종목들이 60개월선 뚫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60개월선도 강하게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꼬리 달고 맞고 떨어진 자리가 19년도 7월달하고 20년도 1월달에 형성된 이 중요한 변곡점 근처에 있는데 이 자리 얼마나 잘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상승하거나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을 제가 미리 권하는데 딱 이거 맞고 떨어졌죠. 다음 주에 한 주 동안 조정이 들어오면 일봉에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제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으니까 다음 주 일주일 정도 아마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 21선이 따라 올라가게 되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 21선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봉에서 그럼 5선 딱 찍을 거예요. 그러면 21선까지 기다렸다가 21선 근처 돌아 나갈 때 매수. 그럼 아마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가 한 번 더 뛸 때 덱스터도 아마 빠르게 한 번 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칩스미디어하고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이 칩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는 조정권에 와 있긴 한데, 그 사실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이 터져서 상황이 좋긴 한데, 이 친구 월봉에서 지금 너무 높아요. 이 지금, 저가인 7,500원에서, 자, 고점이 18,000원. 뭐, 3배까지 간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지금 신고가를 새로 찍고 나오고 있어서, 이 신고가를 찍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높은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일봉에서 일단 조정권에 있긴 하기 때문에 굳이 도전한다면, 일봉에서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 밑에 매물대인데 이 자리를 뚫어줄 때 강한 거래량이 필요한데 거래량을 실렸어요. 이렇게. 자, 실려 있어서 일단 리미트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듯 해서 장기 투자, 스윙 투자, 단기 단타 투자인데 월일봉에서 높을 때 요 근처에서 깨지 않는 한 매수 깨면 매도 이렇게 단타적인 접근이 좀 유효해 보여요. 칩셋 미디어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 친구가 월봉에서 이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매물대 한 맞고 떨어졌죠. 그 2개월 달에 이 변곡점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해요. 이 5개월선 잘 타고 그래서 급상승하다가 또 급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일종의 매물대인 이 자리가 뭐 저항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번 달에 딱 맞고 떨어졌는데 맞고 떨어지니까 조정이 들어왔죠. 자, 조정이 들어왔을 때 깨야 되지 않은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자리 다시 도전하러 가죠. 그 주봉에서 보면 자, 조정이 들어올 때 깨지 않아야 될 첫 번째 5선을 깼기 때문에 경계. 그 다음에 20주선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저가 매수 매력이 있는 거예요. 20주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저점들을 잘 찍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지수가 무너진 거랑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점까지 다 무너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이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2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난 사겠다. 그러니까 주식은 절대 떨어지는 중간에 잡으시면 안 돼요. 어떤 지지선을 갖고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 VR, AR 쪽 관련해서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이렇게 순간 이 2월 9일처럼 급등할 수 있다고 보면 21선 밑에서 21선 돌파 안착하는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정확히 맞다면 하이비전 시스템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상 그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하나 봤고요. 이 시장의 주도주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갑자기 쫓아가 사게 되면 고점에 물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 종목들이 눌림목을 줄 때, 자, 이럴 때 매수해 주면 오히려 그 고점을 쫓아가는 위험성도 없애고 또 미리 선침해 놓는 개념도 되고, 그리고 손절의 개념만 정확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바로 손절할 거야. 그럼 손실도 작고 또 제대로 계획이 맞아 떨어지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사업하고 똑같아요. 주식은 사업도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모든 사업이나 모든 부동산 투자 이런 거는 계획을 잘 짜는데 꼭 이상하게 주식만 하면 내동매매하게 되고 급하게 쫓아가게 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식도 철저하게, 자,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 이 메타버스 이슈가 쉽게 안 식는다고 보면 반드시 기다렸다가 눌림목에 좋은 자리였을 때 매수하는 게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